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신가섭 타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신가섭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또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왔죠. 막판에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윗골이 달리고 좀 밀리는 형태가 좀 나왔는데요. 앞서 우리 윤아 아나운서가 또 잘 설명해줬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갑작스럽게 또 꺾이는 흐름들이 좀 견지가 되면서 증시 전체적으로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 근데 오늘 좀 주목하는 부분들이 수급이 기관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다시 한번 뭔가 상승 파동으로 전개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과의 약간의 좀 손바뀜 현상들이 이게 연속성으로 이번 주에 좀 나올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같이 짚어 넘어갈 우리 윤아 아나운서와 함께 또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또 핫하게 궁금할 수 있는 종목도 4종목을 우리 뽑아봤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어떤 종목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너무 궁금한데 네. 어제는 신고가 경신했는데 오늘은 왜 파란불이 짙은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제 신고가 갱신했던 뉴스 아시죠? 네. 이전 행정고시 출신인 이분이 갑자기 성함이 기억 안 나요. 김정찬인가 이분일 겁니다. 이분인데 이제 후보로 이제 산업부 장관을 지명이 됐는데 근데 이분이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는 보고 민간인이 이렇게 된다고 약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간 트럼프처럼 약간 이제 트럼프도 이제 어쨌든 금융의 거물들을 이제 재무장관을 임명하고 이런 분이 있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분이 행정고시 출신이에요. 예, 실제로 보면은 뭐 국제교류 팀장부터 해가지고 뭐 행정직에서 이제 요직을 겹치다가 두산에너비티로 이제 이직을 또 하신 거죠. 퇴임하시고 나서 사장이신데 자 근데 이게 어제 사실 뉴스가 보도됐죠.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제 6월 30일 날 이제 이 뉴스가 이제 주말 사이에 보도되고 74,100원, 11.76%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는 게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요. 일단은 캔들로 봤을 때 이런 패턴들이요. 하락 반전형이긴 합니다. 네. 하락 반전형. 그러니까 고가를 계속 갱신하다가 반전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리버전 형태가 나온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윗골이 달리고 밀렸거든요. 근데 아래쪽에서 제가 잠깐만 거래량을 이렇게 키워서 볼게요. 이전에 이제 23년도 7월, 8월 달 에코프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윗골이 좀 달아주고 그리고 나서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거래 대금이 크게 실리는 형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가 나오면 저는 정말 두산에너비티 주주분들 죄송하지만 이 종목 시세 끝났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아래쪽 보시면 거래량 어떻죠? 우리 윤아 아나운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많이 올라온 것도 없잖아요, 지금. 네. 그냥 평범한 거래량이었어요.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 일단 1차적으로 이전에 좀 싸게 사신 분들이 이 뉴스를 약간 셀로 보고 좋은 뉴스 나왔으니까 이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에 더 좋은 뉴스가 안 나올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더 센 뉴스가 나와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주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셀링 물량은 나온 거 맞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락 반전형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동반되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4월 9일부터 주가가 무려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죠? 74,000원이면 대략적으로 거의 3.6배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3달 동안. 가파르게 올라간 만큼 그에 대한 조정이 시작됐다라고만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봤을 때 이제 그어드는 게 하면 피보나치에 대한 목표 조정대인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53,700원, 47,000원 일단은 좀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조정이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대파동 상승이 끝나지는 않았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4월 9일부터 무려 주가가 3달 동안 3.5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뭐 조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런 식으로 N자를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조금은 이제 뭐 한두 달 정도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길면은.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두산에너비티 만약에 밀리면 요 가격대 여러분들 피보나치 조정 때 보시면서 요 라인이 오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 한번 해보자.
이 종목은 시세가 대시세가 끝난 건 아니라는 점만 강조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단기간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것이다. 네. 하지만 밀리면 다시 공략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대북주 아난티가 궁금한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남북 경협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제 아난티가 이제 대장이었는데 최근에 또 대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대장이 누구냐면 인디에프로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이 대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 그리고 인디에프 말고 오늘 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좋은 사람들도 오늘 다시 한번 52주 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은데, 자, 아난티는 금강산 관광개발 그쪽이에요. 근데 사실 금강산 이전에도 관광개발 할 때 뭐 리조트나 콘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북한 해변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네. 거기다 콘도를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헤이 브로 하면서 얘기를 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사실 북한이 이미 건축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아난티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다소 좀 어렵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전 과거사를 봤을 땐 대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아난티, 인디에프, 일신석재부터 다양한 종목들 모나 연평도 있지만 어제 밀렸죠. 떴다가 밀렸던 원인들이 남북 그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그 DMZ 쪽에다가 방벽을 다시 또 설치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그러면서 쭉 밀렸는데, 오늘 다시 어떤 뉴스가 나왔죠? 트럼프가 또 대화 채널 관련된 부분들 얘기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 또 뭐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입니다. 네, 9월 9일. 그래서 구구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9월 9일을 기준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북주들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요, 평균적으로 2017년도, 18년도 사이가 2018년도와 19년도 하반, 19년 초반까지 얼마나 갔냐,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그 안에 4배에서 5배 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보다 유동성이 지금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적인 상승 파동이 전개된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뭔가 악재가 나오면 매수하고 호재가 나오면 파는 이런 뭔가 4848 전략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아난티는요, 편안하게 보유하자면 결국은 이전에 이게 푸른 거탑 매매잖아요. 네. 장대 음목 나오고 여기 넘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 상승 랠리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난티 보유하는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항상 튀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매니저님이신데 저희가 5월에 가져왔던 카카오가 83% 넘는 수익을 보고 있어요. 이제 수익 실현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카카오는 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 종목도 뭐 이재명 정부 관련주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사실 그거 보고 들어갔다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 상승 탄력이 스테이블코인, 카카오페이 보유 뭐 이런 부분들 지주사잖아요. 그러니까 삼법 개정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카카오를 리뷰를 한 번 더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빠질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네. 빠질 거예요. 단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간 요인들, 그리고 네이버도 비슷하게 봐야 되겠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지금 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차트 다 똑같죠? 지금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자, 단기적으로 빠질 거다. 반등 나왔다 빠질 거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신규 배수할 지금 구간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네. 중간에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약간 또 ABC 파동으로 좀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어제 이제 JP 모건하고 골드만삭스에서 그 지금 스테이블코인 대장이 누구냐, 미국 주식에서 서클 인터넷 그룹이잖아요. 네. 180불이거든요. 180불인데 이 180불을 이제 목표 주가를 TP를요 83불, 85불까지 지금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내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신규 IPO의 첫 커버리지 보고서였기 때문에 영향은 상당할 거다. 그래서 서클도 아마 100불 아래로 좀 밀릴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클이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카카오라든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같은 스테이블 코인 올라갔던 종목도 어떻게 될까요? 같이 비슷하게 이제 커플링 되면서 동쪽가 이루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때가 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카카오는 단기적으로 좀 밀릴 수 있다는 점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규 매수나 물타기 같은 거는 조금은
좀 한 1, 2주 뒤로 좀 미뤄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요. 리뷰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때 물타기는 신규 접근은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공략했던 네. 한국 화장품 제조는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중간 점검 부탁드릴게요. 이 종목은 약간 좀 수익권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린 6월 20일 날에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돈이 들어왔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 시진핑 국가주석이 8월달 4중 정회 때 은퇴를 할 수 있다. 뭐 실각설도 있고요.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후임자가 유력한 인물이 정엽 전 주석이죠. 네. 왕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 3살 정도 어리더라고요. 시진핑 국가주석도 사실 좀 오래 많이 좀 그 권력을 유지를 했잖아요. 건강 이상도 있다 보니까 약간의 좀 이제 세대 교체권으로 이제 8월 달에 조금 이제 퇴임할 가능성들이 지금 대만 언론부터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 왕양 인물,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유력한 인물 왕양 인물이 상당히 좀 좋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 어떤 인물이냐? 친한파입니다. 친한파. 오. 우리나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났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8월까지는 한알령 관련주들, 소비주들 긍정적이다는 측면에서요. 기존 목표 가격까지 홀드 한번 해보자. 차트 깔끔하지 않습니까? 수급도 좋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까지 한알령 관련 종목들 수혜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홀딩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주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뭐 최근 시장이 조금은 종목 장세가 조금 이제 미비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올라왔고 어찌 보면 이 종목이 해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내일 시초가로 편입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편입 종목은요. 물류 항만 관련주죠. KCT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KCTC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주라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실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질 때마다 뭐 같이 좀 움직이는 해운주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런 모멘텀으로 가는 것보다는 두 가지 모멘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주요 항만 거점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죠.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북극항로위원회 출범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이 해군을 통해서 그린란드 이 통제권을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북극항로 안정성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북극항로 테마, 이전에 이제 대한고래 테마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또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목표 가격을 일단 단기적으로요. 6,000원 선을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4,7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CTC 목표가 6,000원 그리고 손절가 4,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모두 다 만나봤는데요. 네. 방송 마치고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밴드, 네이버 주식 밴드가 있습니다.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카카오페이 적정 주가도 이미 올려드렸죠. 그리고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두산 에너비티 추가적인 설명들 들으실 분들은 이쪽에다가 네이버 밴드에다 코멘트 이미 올려놨으니까요. 그쪽을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베이, 두산 에너빌리티 등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은 매니저님 인사이트 많이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광석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